그러려고 광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고를 집행하고 단순히 성과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NT 파라미터를 제대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퍼포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메타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자사모를 하시면 좋지만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을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메타 광고를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 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크립트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월세방의 비교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세방에서 함부로 못을 받거나 뭐 벽을 뚫거나 막 맘대로 공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이버에서 홈페이지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든지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밖에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메타에서 광고 집행을 해서 성과를 측정하려면 메타픽셀이라는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무조건 트래픽 광고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뭐 트래픽 광고나 뭐 인지도 캠페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트래픽 광고가 가장 좋으니까 웬만한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트래픽 캠페인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근데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클릭을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유입이 더 잘 될 만한 타겟, 유입이 더 잘 될 만한 지면, 유입이 잘 되고 있는 소재들에 최적화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환 캠페인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이상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해결이 가능한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러면은 메타에 대한 성과를 측정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표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사용자 정의 채널이라는 화면에서 NT 파라미터를 활용해서 광고 성과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T 파라미터가 뭔지를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NT 파라미터는 자사몰에서는 UTM 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홈페이지 자체에서 트래픽에 대한 그 유입 경로를 분석하지 못할 때 저희가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URL 자체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매체에서 유입됐고, 어떤 캠페인에서 유입됐고, 어떤 타겟에서 유입됐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유입됐는지 이 정보를 랜딩페이지에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로 performan.com이라는 URL로 제가 접속을 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performan.com이라는 페이지로 접속하신 분들이 어떤 경로에서 유입을 했는지 제가 일일이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NT 파라미터나 UTM을 이제 랜딩 페이지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메타를 통해서 유입이 됐고 A 캠페인에서 3번 소재로 유입이 됐다라고 예시를 한번 잡아본다고 하면은 UTM 소스랑 NT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랜딩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유입된 거를 홈페이지가 인식을 못하면 내가 직접 인식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설정하는 랜딩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님들이 NT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메타에서 유입되는 것까지는 분석을 하세요. 이 NT 파라미터는 4가지 단위로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소스, 미디엄, 디테일, 키워드 이렇게 4가지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중에 첫 번째인 소스 단위에만 메타라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NT 파라미터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성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죠? 메타를 통해서 성과가 발생했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제가 그냥 메타 광고를 집행하는 게 의미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후에 어떤 타겟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지면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소재들이 성과가 좋았는지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러려고 광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고를 집행하고 단순히 성과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NT 파라미터를 제대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성과를 분석할 때 가장 맨 처음에 배너 광고에서 세팅을 나눠서 많이 하는 게 성별이에요. 왜냐면은 어쨌든 겹치지 않는 두 가지 세팅을 해서 성과를 분석해야 A/B 테스트 이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남자이면서 여자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성별 또는 지면인데, 저희가 성별로 한번 예시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캠페인에서는 남성으로 세팅을 하고 하나의 캠페인은 여성으로 세팅을 해서 엔티 파라미터를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소스에서는 메타인 거를 인식을 하게 하고, 두 번째 단위인 미디엄에서는 메일과 피메일을 설정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메타에서 구매가 나왔네 까지만 알았지만, 이번에는 메타에서 남자한테 이만큼 구매가 나왔고 여자한테 이만큼 구매가 나왔네 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자한테 광고비를 더 많이 써야 할지 남자한테 광고비를 더 많이 써야 할지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로 일단 미디엄 단위에서 성별을 구분을 해서 세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성, 남성에서 어디에서 성과가 잘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될 거는 지면으로 한번 나눠서 성과를 분석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피드와 스토리로 나눠서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소스 단위에서는 메타, 미디엄 단위에서는 메일, 피메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가 디테일이었죠. 디테일 단위에서는 피드, 스토리로 나눠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메타에서 성과가 발생했어. 그리고 여자가 피드 지면에서 얼마나 구매했고 여자가 스토리 지면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남자가 피드 지면에서 이만큼 구매했구나, 남자가 스토리 지면에서 이만큼 구매했구나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타겟에 어느 지면에 집중해야 될지까지 벌써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키워드 단위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엔티 파라미터의 마지막 단위인 네 번째 키워드가 있잖아요. 키워드에선 저희가 소재를 분석을 해볼게요. 왜냐면 타겟에서 성과가 발생한 거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썼는데 실제로 광고비는 1번 소재에서 광고비가 엄청 많이 집행됐는데 실제 성과는 2번 소재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후에 1번 소재를 끈다거나 또는 새로운 소재를 제작할 때 2번 소재랑 비슷한 소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광고 단위라고 하죠. 콘텐츠 단위에서도 성과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미지를 3개를 활용해서 광고를 세팅했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소스 단위에서는 메타, 미디엄 단위에서는 메일, 피메일 성별, 그 다음에 디테일 단위에서는 피드, 스토리, 지면, 마지막에 키워드 단위에선 이미지 1, 2, 3 해서 소재 단위까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어떤 소재가 성과 발생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메타의 특성상 처음부터 세팅을 다 나눠서 하게 되면은 예산도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최적화하는데 이 머신러닝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눠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소재 단위로 링크를 다르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머신러닝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첫 번째는 뭐 성별만 나눠보고, 뭐 두 번째는 연령대까지 나눠보고, 세 번째는 뭐 노출 지면까지 나눠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세팅을 해야지 넉넉한 모수 안에서 머신러닝이 돌아가야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겟이고 지면이고 다 찢어버리면은 오히려 예산만 많이 필요하지 최적화가 되는데 넉넉한 모수가 안 잡히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분할하면서 세팅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이렇게 엔티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다 설정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긴 할 거예요. 저처럼 일로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도 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바쁘고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사실 엔티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값은 통일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엑셀 값이나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에다 한번 쫙 일렬로 정렬을 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값만 수정하면 알아서 들어가게끔 엑셀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고생스럽겠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이런 엔티 파라미터를 세분화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기를 바랄게요. 왜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성과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 어디에서 성과가 나왔고 어디에서 성과가 안 나는지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이후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분석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부분 꼭 적용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메타 광고를 아직 무서워서 집행을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지금 집행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